아이고, 또 잘못했구나. 네. 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등문공이 정치, 위국, 나라를 위하는 것을 물은데,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물은 거죠. 문공이 그 예로서, 여러분 항상 예로서 맹자를 초빙했다. 그러니까 말뿐이 아니죠. 예로서 맹자를 초빙했을 때는 조그만한 그 선물을 보내준 거죠. 고로 맹자가 등나라에 이르러서 문공한테 답했다. 뭐 이렇게 물은 것이다. 죄송합니다. 맹자가 등나라의 이름에 문공이 물었다. 문지다. 맹자가 가로되 백성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하루라도 늦출 수가 없는 것이니 이런 소리죠. 백성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 이르기를 주의우모하고 소위 삭도하야 극기 승호기요사 기시파 백곡이라 했다. 이런 시에 나오는 거 시전 우리가 낮에는 요거는 당신이 이런 소리죠. 여기서는 뭐 그냥 농부를 말하는 건데 낮에는 농부들이 당신은 띠를 이렇게 풀 같은 거를 뭐랄까 취한다 이 소리죠. 여기서 취한다. 취한다. 그리고 저녁 때는 새끼줄을 꼽는다. 당신은 새끼줄을 꼬아서 극기승호 자주 지붕 위에 올라서 이게 뭐죠? 지붕을 새끼줄로 묶고 꼴 같은 거를 덮고 새끼줄로 묶고 우리 지금 옛날에 시골에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집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고 해야지만 여기서 이호사라는 현토도 재밌죠. 하고 나서 비로소 봄에 백곡을 씨를 뿌릴 수가 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 이 현토라는 거 여기 이제 간혹 가다가 제가 옛날식으로 하면은 뭐뭐 한대 하면은 요거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만 우리가 이 이렇게 해요. 이 요거는 뭐냐면은 오랑캐 이에서 오랑캐 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옛날식으로 하면 여기에 문공 이 요렇게 해요. 요거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뭐뭐 한대는 요렇게 해요. 저도 뭐 다 외웠는 예전에 이거는 하는 뭐냐면은 뭐뭇을 하다 위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의 소리를 따라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를 요렇게 표시한 거예요. 요렇게. 이게 하예요. 하. 그런데 하는 니은이잖아요. 요렇게 해서 니은. 여기서 요거는 요거로 따라온 거라면 밑에 이 니은은 숨길 은에서 요거를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클테자 이렇게 세로를 써요. 그러면은 이게 현토로 한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간 날짜마다 조금씩 요거는 맹자와 민사는 요럴 때는 이렇게 주격조사 이렇게 뭐뭐는 이렇게. 아까 은하고 똑같아요. 불가 완냐니 니는 요렇게 니는 요렇게 요 니자 있잖아요. 요 니자에서 요거를 따온 거예요. 그리고 시우 뭐뭐 하다 아까 이거 했었죠. 하위자에서 고는 예꼬자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거 하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씩 자, 그러면 이호사는 하야는 어떻게 되냐? 하야 이렇게 붙여. 왜냐면 야는 어조사야. 여기서 요거 떼는 거야. 하다하고 하야. 그러면 이호사는 어떻게 되느냐? 이자가 주격조사 아까 배웠죠? 이호사 요거는 다섯 오자를 써요. 그리고 사는 그냥 이렇게 선비사자를 써요. 이렇게 이오사 이렇게. 이라 하나이다. 이것도 다 이렇게 맞추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라 하나이다는 이라 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하나 이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낮자는 다섯다 나눴다. 이럴 때는 생략해서 하나만 써도 되고 이라
나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나 이렇게 쓰나? 하나 이다 이렇게. 예. 이라 하나이다 이렇게. 예. 요 나자는 제가 조금 생각이 안 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토를 다 붙였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그 현토표가 다 있어요 책에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은 저도 예전에 선생님한테 이런 거 배웠어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배워놓으면 쉬우니까. 자, 그래서 현토도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글을 자기가 파악해야 돼요. 여기서 승기 파악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고 기시파가 아니라 이것이 그 백곡의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이와 같은 가을철 끝나면 추수가 끝나고 나서 쌀하고 볏짚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다가 새끼도 만들고 꼴을 만들어 가지고 자주 집에 올라가야지만이 그 다음 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2, 5, 4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나름대로 다 합리적인 거예요. 민사는 농사를 말한다. 시는 국풍 7월의 편이다. 우는 가서 취한다. 도는 묶는 거다. 꼬는 거다. 교는 또 교살하는 뜻도 있어요. 목을 메이는 거. 극은 급하다. 승은 여기서 오른다. 파는 뿌린다. 농사가 지중한 일이니 인군이 가히 그것을 소홀히 여겨서 그러니까 늦추어서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 인군도 그리고 시를 인용해서 말하기를 치욕에 급한 것이 이와 같은 것은 자 오는 봄날에 다시 백곡이 시를 파종해가지고 파종하기 때문에 그 한가히 이것을 하는 건 아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집안 것부터 먼저 다 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민지위도야 이거는 앞에서 나온 거죠.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그 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이것도 도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죠.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방법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유항상자는 유항심이요. 이건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진리라고 할 수 있죠.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정한 마음, 항상된 마음을 유지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의 그 실직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든 청년들이 젊은 애들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 사회가 노력을 해가지고 만들어 줘야지 떳떳한 마음 그래야지 사회가 발전이 되고 그러는 거지. 젊은 애들 직업이 없으면은 여러분 그 사회는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런 뜻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만 마음으로 일체유심조. 여러분 말은 좋아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말은 멋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서 우리가 따져보면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뭐죠?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경제적인 걸 해결이 안 되고 무슨 뭐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그러니까 그 관념적으로 빠져서 철학을 잘못 공부하거나 그러면은 인생 그냥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체유심조라는 말 잘 새겨들어야지 잘못 새겨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맹자가 먼저 항산이잖아요, 항산. 일정한 직업, 좋은 직업 그래야지 마음이 올바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항산자는 직업이 없으면은 항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장가 어떻게 갑니까? 결혼해서 항산이 없으면은 처자식을 어떻게 먹여 살려요?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진실로 항심이 없으면은 방벽사치를 무불이. 방벽사치가 딱 보세요. 느낌으로 놓다, 치우쳐지고 사득하고 치하는 거 이거 다 나쁜 뜻이잖아요. 이건 뭐 굳이 우리가 하나하나 해석하면 못된 짓을 끝이지 않는다. 할미 끝이지 않는다.
아니지 아니 없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죄에 빠진 연후에 쫓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형벌을 내린다면 요저 동사로 해야죠. 갈지자가 있으니까 이것은 망민이야. 백성들을 금을 쳐서 잡는 거야. 아이고 너희들 잘 걸렸다 이놈들아. 실적도 올리고 좋네. 그런 거죠. 예. 어찌 올바른 올바른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벼슬을 하면서 백성을 금을 쳐 잡는 것을 가히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멋있죠? 여러분. 예. 여기서 아이고, 이거 또 이렇게 되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유항산자는 유항심. 예. 무항산자는 무항심. 예. 이것은 사회가 건전하게 올바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젊은 층에서 그 사람이 노후 문제까지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그렇게는 물론 어렵다 하더라도 노후 문제를 우리 사회가 열심히 일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기회를 주고 그래야 되는데 갈수록 이제 사회가 우리가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그런 거 집값 비싸지 직장 구하기 힘들지 여러 가지 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거기다가 또 대학 가기도 힘들고 들어가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러니까 여러분 골치 아프죠. 그래서 그 문제만 잘 해결을 해도 여러분 이런 거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어진 임금이 반드시 곰곰하며 아랫사람을 예로서 대접하며 백성들한테 취하는데 어떠한 절제가 있어야 된다. 세금 걷어들이는 데 있어도 거기에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 그렇게 절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윗사람이 공손하면은 능히 예로서 아랫사람을 접하고 검속하면 백성한테 취하는데 어떠한 일정한 규칙으로서 한다, 제도로서 한다 이렇게 했죠. 자, 제가 여기다가 왜 파란 글씨로 이렇게 썼냐면은 요거하고 똑같은 글인데 문체가 달라요. 문체가 보통 이렇게 써요. 검속한즉 능히 백성들한테 취하는데 절제로서 한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해석하면 검속하는즉 능히 절제로서 백성들한테 취한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글을 바꾸면은 이 접하를 이렇게 갖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공선한즉 능히 접하하기를 예로서 한다. 이렇게 이거 변형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가 약간 재치 있게 자기 마음대로 글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기다가 능 접하이 이래 이렇게 써도 돼요. 그리고 능 취미 여기 보면 다 글자가 맞잖아요. 여기서 그냥 한번 글을 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은 쓴다. 이렇게 써도 된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옛날에 영어 공부하고 그럴 때 수동태, 능동태 막 이런 것도 있고 변형해서 또 써봐라 막 이런 거 우리가 작문 시간에 배웠잖아요. 한문도 똑같아요. 양호가 말하기를 양호는 이제 공자 시대 사람이죠. 노나라 때 대부 가신이었죠. 양호라는 놈이 뭐라 그랬냐면은 사람이 입은 삐뚤어져서 말은 바른 말 한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하면 이소래요. 여기도 그래서 면이라고 붙인 거예요. 위부면 뭐뭐가 되려고 하면 일종의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부자가 되는 것이 이렇게 주격조사로 쓰지 않은 거죠. 자, 여기에서도 그러면 면은 옛날 현토라면 어떻게 했냐? 그냥 얼굴면을 그냥 써요. 이렇게. 그냥 써요. 여기다가 조그만하게. 위부면 이렇게 써요. 위부가 이렇게 주격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 부자가 어질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이 다르죠. 부자가 되려고 하면 이거 조건, 가정 이렇게 되는 거죠. 부자가 되려고 하면 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너 착한 사람, 부자가 되려면 착한 사람 부자 되기가 어렵다는 말 지금도 쓰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 소리예요. 근데 어질게 살려고 하면 부자가 못 된다. 이게 양호라는 놈이 했다는 거예요.
양언의 양환이 노나라 계시에 가시니까 천리 여기에서도 저는 조금 그 불만이 있어요. 주자가 굉장히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죠. 천리와 인욕이 불용병립 나란히 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가. 천리와 인욕은 대립관계라는 거예요. 예. 천리와 인욕은 대립관계로 본 거죠. 예. 근데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지금은 옛날에는 좋아했는데 지금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천리 밖에 또 인욕이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한다면은 인욕도 다 천리 속에 포함되는 거지. 인욕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인욕이 지나쳤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자도 그 싹 떼서 그냥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인정상 여러분, 인욕이 어떻게 나쁩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리대로 살아요. 예. 다만 지나쳤을 때 내가 어떤 이익을 사회적으로 이익을 공동으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말로 하면 아주 그냥 싹쓸이 해버리는 거. 예, 그거는 나쁜 거죠, 분명히. 그래서 인욕이라 해서 무조건 나쁘게 보면 안 된다는 거. 예, 그렇게 저는 자꾸만 나이가 먹을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호가 말한 이 뜻은 아마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마도 인을 하는 것이 유인지, 이건 주격적. 인을 하는 것이 부자 되는데 해가 됐다고 말한 것이다. 예. 맹자가 인용한 것은 이것도 아마도 부자 되는 것이 인의 해가 되는 것이니 군자소인은 매양 서로 이렇게 반대가 된다. 예. 하오시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이제 옛날 그 소위 말해서 그 세금 징수하는 거 그리고 어떤 그 농작물 뭐랄까 그 땅을 이렇게 나누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저도 여러분이나 저나 옛날 5,000년 전의 일을 알 수도 없고 또 알 필요도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냥 문자 해석으로만 하겠습니다. 하오시는 50 집안 단위로 공이라고 하는 세금 방식을 매기고 은나라 때는 70가구마다 어떤 조법을 쓰고 주나라는 백묘에 해당되는데 철법을 썼다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공, 조, 철 이것은 다 세금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실질적인 건 10분의 1을 취하는 거다. 철이라고 하는 것은 통한다는 것이고 조는 무엇을 빌린다는 뜻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옛날에 아주 하운지의 그 성현들은 세금을 백성들한테서 거둬들이는데 10분의 1을 거둬들였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에 재민상사라. 요 재민상사라고 하는 상산이라고 하는 거는 본문에 나와요. 본문에 맹자본에 백성의 어떠한 그것을 일정한 그 생산성을 통제하는 거, 거기에 맞게끔 제재를 하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취하는 것의 제도, 이것과 취하는 것의 제도를 말한 것이다. 나중에 하나라 때, 여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운주, 요순 시대를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순 시절에 한 농부가 밭 50묘를 받고 매양 50인을 계산해서 공으로 세금을 매겼다 이런 소리인데 저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맹자 각주에 보면 이것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그 각주 보고 다 이해를 했었는데 낮에 조금 봤는데 그게 의미가 없어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는 상인이다 그랬죠? 자,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는 은나라를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나라 때 사람들은 이런 소리죠. 여기서도 요건 하나라 때 여기 시자로 썼죠. 여기 인이라고 써요. 요거를 하인이라고 써도 되고 여기는 상시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게 일종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호문이에요. 호문. 똑같은 식으로 글을 잘 안 써요. 이걸 갈마들어서 쓴다는 거예요. 은나라 때, 상나라 때 사람들이 비로소 정전의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630
묘로 그 땅으로서 만들어서 거기에 9개로서 획을 그었다. 9등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7묘다. 그 가운데가 공전이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9등분. 이게 바로 공전이라고 그랬죠. 예. 나머지 8개는 사전. 예. 그 밖에 거는 8개 가구가 각각 한 일구를 받아가지고 힘을 서로 공동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 생산해가지고 국가의 공전, 밭을 도와서 그것을 공전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사전에 대한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8가구가 공동으로 이 공전에 해당되는 농사를 져가지고 그것은 그대로 나라에 올려주고 나머지 것은 자기들이 다 이득을 취한 거죠. 예.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일종의 요즘에 말하면은 공동생산과 같은 그런 거죠. 그런데 공동생산하는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게 아니라 다 국가에서 무조건 다 바쳐야 되잖아요. 전부 다. 예. 전부 다 바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일정량 배급받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문제점은 뭐냐면 식량으로서 먹는 음식으로서 국민들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꼼짝 못하죠, 여러분. 예. 꼼짝 못합니다. 먹는 것으로서 통제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공동생산, 공동분배라고 하는 것은 말이 좋아서 하는 말이지 실질적으로 먹는 것으로서 인간의 감정과 의식 같은 걸 다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예, 무섭잖아요.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니죠. 예, 자기가 갖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또 주나라 때에는 한 농사꾼이 밭 100묘를 받아서 자, 이게 뭐냐? 향과 수. 이게 각주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향은 어떤 토지의 소위 말해서 땅을 나누는 데 있어서 단위를 말해요. 몇 가구는 묵거고, 또 수는 그거보다 좀 더 많고, 지역이 더 좀 큰 범위. 그러니까 몇 개의 향이 수가 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작지를 나눈 단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도 공법을 쓰고 또 10명의 농사꾼의 또랑을 같이 하고 공동에 있어서 운물 같은 경우 같이 쓴다는 거죠. 그리고 도비에는 조법을 쓴다. 도비라고 하는 건 수도와 수도 밖에 있는 교회 그런 것을 말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8가구가 같이 우물을 쓰고 이 또랑은 뭐죠? 농사 짓는데 필요로 하는 물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가토의 우물을 먹는 거죠. 경작전인지는 같이 통역, 같이 힘을 써서 농사를 읽는다. 자, 그리고 수확하면은 묘를 자기가 받은 사람마다 똑같이 받은 게 있잖아요. 그것을 다 계산해 가지고 나눈다. 그로 이것을 철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사실은 실제로는 10분의 1을 자 여기 이거 11을 이렇게 했을 때 또는 7, 2 했을 때 11, 7, 2 이렇게 있지만 10분의 1, 10분의 1, 7분의 2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7, 2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읽는 건 7이지만 요즘 말로는 7분의 2 이런 소리예요. 공법은 바로 10분의 1로서 상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10분의 1로서 정해진 세금의 어떠한 원칙으로 삼는다 이런 소리예요. 많이도 취하지도 않고 적게 취하는 것도 아니라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게. 그런데 오직 조법에서는 이에 9분의 1이니 상나라 제도는 맹자 때에도 이미 잘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상나 것은. 그래서 이제 불가고라고 고찰할 수가 없다. 주나라 제도에 있어서는 공조 100묘에 그 가운데 20묘를 노사로서 이것도 여러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으로는 이것도 일종의 향수하고 같이 주나라 때는 20묘 단위로 해가지고 거기에 노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규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한 농사꾼이
공전을 바깔고 그 실로 계산해 보면 모두 10면이 그 사전 백묘를 통해서 거기에 10분의 그 1을 하면은 알고 보면 10분의 1을 10분의 1, 10의 1분, 11분을 하되 사실은 그 하나를 취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알고 보면 10분의 1보다 가벼운 거다. 여기서는 11분이라고 그랬잖아요. 11분에서 1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분의 1보다는 11분의 하나를 취하는 것보다는 가벼운 거죠. 자,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전류. 이렇게 요거는 주자가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대 이런 소리예요. 절이라고 하는 것은 훔치다가 아니라 절 이위 또 절 그 다음에 이위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절위 이렇게 내가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하고 말한다면 이런 소리예요. 여기서는 이거 과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헤아릴 요자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헤아릴 요. 왜냐면은 내가 가만히 상나라 제도를 헤아려 보건대 이런 소리예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글자가 제가 느낌으로 틀린 글자 같아요. 헤아릴 요자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도 한문을 눈으로만 공부하고 시절 안 쓰고 또 한문 공부 안 한 지도 사실은 몇십 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 잘 몰라요. 그냥 통밥으로, 그냥 느낌으로, 안 맞거든요. 이 과라고 하는 게. 이때는 헤아릴 요자로 해석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상나라 제도에 또한, 부가 이와 같다. 이것도 조금, 이것도 찾아봤어야 되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글의 흐름상 왜 갑자기 부가 이렇게 되죠? 이게 부가 아니라 이게 뭔가 거기에 될 것 같은데 세금 조자인가 공자인가? 죄송합니다. 요거 아마 요 글자도 찾아보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3묘로서 노사로 삼하니 일부가 실로 공전 7묘를 경작하니 이것 또한 10분의 1에 불과한 것이다. 철은 통용된다. 통야며 균야다. 자는 빌린다는 뜻이다. 용자가 말하기에 땅을 개간하는 것은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 조법보다 좋은 것이 없다. 이럴 때 어는 비교고 모모보다 이런 소리죠. 모모보다 조법보다 좋은 것이 없고 또 공법보다 나쁜 점이 없다. 공법이 나쁘다는 거죠. 이때 전국시대에 들어와서는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 해 동안의 중간치를 계산해서 이런 소리예요. 여러 해 동안의 중간치를 계산해서 그것으로서 일정한 법으로 삼는다. 한 5년 동안 그 수확한 양을 계산해가지고 평균값을 내가지고 그것을 세금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낙세라고 하는 건 좋은 세상이 아니라 풍년이 들었던 해에는 이런 소리죠. 여기서도 그 면자를 썼잖아요. 일종의 가정법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약, 흉세, 면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이렇게 안 써도 돼요. 약자를 만약 이런 거를 안 써도 문맥상 이럴 때는 옛날 사람이 그래서 여기다가 면이라고 현토를 갖다 붙인 거예요. 낙세엔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 면이라고 쓴 것은 약, 낙세, 즉 여기에 그러면은 그 즉자가 이렇게 붙을 수가 있죠. 일종의 가정법이니까. 이렇게 없어도 글을 쓸 수가 있다는 거. 근데 후세 사람들은 글을 쓸 때 이와 같은 문장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만 이렇게 글이 어떤 수식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도 이것은 일종의 가정법이다. 만약의 경우 풍년이 들었던 해에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잎잎이 쌀이 요즘 말하면 낭자하게 그냥 막 이렇게 길바닥에 흩어져. 풍족하니까 많이 세금을 걷어 드릴지라도 학정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소리야. 학정이 아니다 이 소리죠. 풍년이니까. 여기에 학이라는 말도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맹자로 공부하다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세금에 많이 걷는 거, 10분의 1보다 많이 걷는 건 확정이에요. 예, 그리고 또 반대로 10분의 1보다 적게 걷는 거, 그것은 오랑캐.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예. 자, 즉, 적게 취지하고, 왜? 기준보다 너무 안 걷어가. 그런데, 가뭄이나 홍수로 인해서 흉년이 드는 해에는 그 땅을, 밭을 이렇게 거름지고 무슨 게 개간할지라도 오히려 부족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천재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러면 농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또 많이 취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 기준으로 취하니까 많이 취하는 거죠. 이것이 백성의 부모가 되어 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해예요. 요거 형용사라고 그랬죠. 여러분 느낌으로 보세요. 자, 가뭄이 들었는데 세금을 많이 걷어간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어떨죠? 완전히 그냥 정말로 그냥 질시하는 그런 태도잖아요. 흘겨보고 분노하고 그런 것을 표현한 거예요. 해연이 장차 종세토록 한 해가 다 가는 동안 근근히 우리가 산다. 아유, 그냥 근근히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바지런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 한 해가 다 닳도록 그냥 정말로 뼈 빠지게 일을 할 것이니 장차. 예. 그래서 부모를 봉양할 수가 없게 되고 또 여기서 이제 또 재미있는 글이 나오죠. 이 대라고 하는 게 뭐죠? 진대법에서 그쳐요. 국가에서 빌리는 걸 말해요. 빌리는 거, 작물 같은 경우 이런 거 쌀, 곡식들을 빌리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빚을 내어서 빚에 맞게 내가 국가에 빚을 낸 것에 맞게끔 더욱더 이자를 낸다는 소리예요. 요거 어려워요. 예. 그럴 때 이럴 때도 느낌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노약자와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구덩이에 빠져 죽고, 빠져 죽게 한다면 어찌 백성의 부모가 됐다고 된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 소리죠. 우리가 이거 앞에서 나왔죠. 용자는 옛날 현인이다. 낭녀는 낭자와 같다. 말하자면 많다는 뜻이다. 부는 옹이다. 개간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영은 많이다. 가득이다. 해는 원망하는 눈빛이다. 근거는 힘쓰는 것이다. 칭은 듣는 것, 이렇게 들다 이런 소리죠. 대는 빌리다. 국가에서 그 농작물을 빌리는 거죠. 나중에 이런 것이 부자들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자놀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자놀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을 취하고, 자, 출식이 상지다. 줄 때는 그 이자를 보태서 배상한다 소리예요. 식이라고 하는 건 이자예요, 여러분. 이자. 숨소리가 아니라 이자. 우리가 이식이라는 말 쓰죠. 그때 그게 바로 그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자를 내어서 거기에다 보상을 한다. 공짜로 없잖아요,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국가는 조금만 거기에 붙이고 어떤 경우는 그냥 빌려간 그대로 받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을 부유한 사람과 권력자들이 이것을 했을 때는 소위 말해서 뭐 한 대를 했는데 한 대 반을 더 걷어들이 이자를 붙인다든가 그러면 가혹한 거죠. 익지라고 하는 것은 그 풍족하게 그 취형의 수를 조금 그 과하게 하는 거다. 치는 어린아이다. 이것은 제가 조금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해석을. 만약에 족이 이렇게 쓰면은 족이 써 이렇게 해석되면 여기서는 분명히 족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취하는데 가득 찬, 많이 취한다는 거죠. 취형, 많이 찬 그 숫자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이런 뜻 같아요. 세록은 세세대대로 이렇게 그 녹이 정해져 있다는 건 뭐죠? 관리들이 세습되었다는 거죠. 그죠? 아버지가 대부했으면 자식들도 다 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정해진 그 녹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세록은 등나라도 이미 사실은 다 행했다.
그러니까 맹자가 일찍이 말하기를 문왕이 기 땅에 다스릴 때 농사 짓는 사람 9분의 1로 하며 그 벼슬 하는 사람은 세록이라 하시니 이자는 왕정의 두 가지는 왕정의 근본이다. 이제 세록은 등나라가 임행했다. 그런데 아직 조법이 행해지지 않는 이유로 백성에 취하는 것이 어떠한 일정한 그 규칙이 없다. 제도가 없었다. 대체로 세록은 그들에게 땅과 밭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공전에 들어오는 수입량을 먹게 했다. 실로 족복과 더러 서로 표류가 되니 이른바 그 군자와 소인으로 하여금 각각 정해진 그 직업이 두고 서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편안하게 여긴 것이다. 하문에 마침 그 족법을 설명했다. 이렇게 시에 이르기를 이게 아주 또 유명한 시예요. 우와 공전하야 수구 마사라 하니 이게 이제 시의 내용이죠. 시가 어떻게 보면은 자 여기에 여러분 이 시에 다 역사적 사실을 두고 있다. 그래서 시를 읽는 데는 반드시 우리가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를 하고 읽어야 돼요. 유조의 그 조법에 공전을 두었다고 하니 이로 본다고 한다면 비록 주나라도 조법을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시는 소화편 대전의 편이다. 우는 비가 내리는 것이다. 말하자면 참 옛날 사람들 참 하늘에 내리는 비가 공전에 하늘에 비가 내리고 마침내 드디어 사전에까지 미친다 했어요. 원하기를 이랬어요. 맨날. 말하자면 원하기를 하늘에 공전에 비가 먼저 내려주고 나서 마침내 우리 개인의 땅에도 미치기를 바란다 라고 하니 이른바 이것이 성공후사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공적인 일을 먼저 그 사적인 일을 뒤 이게 바로 공전 사전에서 나왔다는 거죠. 당시의 조법이 모두 다 폐지가 되어서 폐지가 되었고 전적에 그것들이 기록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이 시를 통해서 가히 주나라 또한 조법을 시행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맹자가 인용을 했다. 여기 보면 분명히 공전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요거 글을 하나를 통해 가지고 주나라가 조법을 사용했다는 거, 정전의 어떤 법을 사용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저도 알지 못하는 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에 대해서 다소 민망하지만 그것을 굳이 제가 연구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기서 맹자를 공부하는데 수천 년 전에 토지하와 세금 같은 걸 할 필요가 없죠. 현대는 조금 세금이 너무 조금 많이 내는 경향이 있죠. 어떻게 해서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조금 억지로 적게 탈세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으로라도 일반 개인은 탈세하고 싶어도 탈세를 못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거의 그 자기가 버는 한 달에 버는 그것이 거의 노출돼 있잖아요. 전부 다 모든 게 다 노출돼 있고 카드를 쓰고 이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무슨 세금을 이렇게 탈세하기 위해서 적게 낸다든가 이런 거는 지금 원천적으로 조금 거의 막혀 있다고 거의 우리가 버는 돈의 98%는 거의 소득이 잡혀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 일반 어떤 특수한 직업 의사들 가운데서도 특수하게 현금을 주면은 까준다든가 그러면 탈세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거는. 그러나 일반들 직장 생활은 거의 100%다 수입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세금이 조금 많이 지나친 점도 있고 그러나 또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세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 또 예민한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상속세 같은 경우 상속세도 너무 어떤 경우는 없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한테 상속세를 과하게 매기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속세가 좀 억울하고 어떤 경우는
집 하나 해줬는데 자식이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 상속받은 그 집을 그대로 세금으로 대납하는 경우도 있어요. 현실.